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의 홍순례 박사 TV에서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한자, 한문, 한자어, 우리말의 차이점, 또한 진정한 한글 전형은 한자 공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예, 나아가 우리의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을 위해서, 또한 중국어나 일본의 학습에 있어서 한자를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한자어의 짜임, 즉 구조, 얼개에 관해서 첫 번째로 대등, 병렬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한자어의 관계가 상호 대등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같은 뜻의 개념끼리 이루어진 것이 있고 서로 반대되는 뜻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예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다소, 전우, 흑백, 사나, 음양, 가부, 이해, 이러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비하면은 옳고 그름,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또 호흡, 내쉬는 숨을 갖다가 호라고 하고 들이쉬는 숨을 흡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예로 본드를 흡입한다가 되겠습니다. 수염이라 그래서 입을 기준으로 위에 난 것이 수가 되겠고 아래에 난 것이 염이 되겠습니다. 목욕해서 머리 감는 걸 몸을 씻는 걸 욕이라 하겠습니다. 신체에서 신은 몸의 좀 세로 부분, 체는 가로 부분을 좀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혼백, 양의 넋을 혼이라고 하고 음의 넋을 백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심지어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언어에서도 이렇게 양과 음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신축, 펼 신자하고 오라들 축자가 되겠습니다. 사직,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기초, 사국에서 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봉황은 수컷 봉, 암컷 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자어에 사용해서 왜 단자가 아닌 복자인가? 뜻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편에서 신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면 수백 자가 실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체, 몸뚱아리를 얘기했구나. 신고, 어려움을 얘기했구나. 심의, 사람이 심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뜻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사성으로 뜻의 구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 중국어에서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말도 왼쪽에 찍는다고 좌가점, 또 곁에 찍는다고 방점, 이렇게 우리말에서도 사성을 썼는데 우리말의 경우에 그래도 발음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다양해서 우리말에는 굳이 사성을 쓰지 않아도 뜻의 구분이 잘 되기에 오늘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 상성은 오늘날 우리말에서 장음으로 긴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사람,
좀 길게 발음합니다. 사람, 이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국어에서도 장음과 단음으로 뜻의 분할은 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린다. 이때 좀 길게, 내 눈을 봐라. 좀 짧게.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이러한 장음과 단음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문맥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야, 내 눈을 봐라 그러는데 창밖에 눈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겠죠. 제가 요즘에 중국어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말에서 리을 받침이 중국어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뭐 1 그러면은 2, 뭐 7 그러면 치, 8 그러면 빠, 리을 발음이 중국 사람들은 좀 잘 안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흐르다의 설전음, 좀 구르는 느낌, 흐르는 느낌, 또한 달, 이렇게 혀 옆으로 소리가 나오는 설치음으로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예, 중국어에서 혀가 구르는 설전음은 있지만 혀 옆으로 발음이 되는 설치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탈락시켜서 1 대신에 2, 7 대신에 치, 8 대신에 빠. 예, 일본어에서도 1, 아유, 발음 못하네요, 걔네도. 있지. 7, 뭐, 나나, 시찌. 8, 핫찌. 이찌니, 산시, 고, 로꼬, 시찌, 핫찌, 주. 신기하게도 일본어에서도 설치금 발음 리을, 뭐 달, 예, 달빛, 뭐 절간, 갈, 날, 달, 날, 말, 이러한 설치금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수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 어순과 일치해서 한자의 뜻만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뭐 백설, 청산, 푸른산, 노인, 영어, 처가, 고서, 뭐 장강, 긴강, 급류, 빠르게 흘러가는, 예, 인삼, 사람같이 생긴 삶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귀로 돌아가는 길, 암양 하면은 그윽한 향기가 되겠습니다. 예, 어두운 향기가 아닌 뭐 그윽한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화를 일컫는 말에 암양부동, 예, 그윽한 향기가 떠서 움직인다. 또 빙자옥질, 예, 얼음 같은 자태와 옥 같은 자질, 매화를 가리키는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예, 국화는 오상고절이라고 해서 서리알기를 업신여기고 고고히 절개를 자랑한다. 예, 국화를 가리키는 한자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때의 오상은 수로 목적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서리를 하찮게 여기고 고고히 절개를 자랑한다. 예, 실제로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그야말로 죽어가는데 그래도 국화는 서리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 창문 앞에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정독, 자세하게 읽는다, 신축, 새로 지었다, 유수, 흘러가는 물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 플러스 수로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얘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어순과 일치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일출, 해가 뜨다, 일몰, 해가 지다, 지진, 땅이 흔들리다, 천동, 하늘이 움직이다, 나중에 천둥으로 변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자어에서 변한 말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구를 친다 그러는데 이 장구는 장고, 기다란 북에서 장구가 되었습니다. 장구는 수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 경우 청고와 마비는 대등 병렬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주어 수로의 한자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언어 문자 생활에서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한자의 뜻만 알면은 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수로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얘가 상당수 많이 보이고 있으며 한자어 가운데 어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한문 문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앞에 주어 성분에 명사 대명사만 붙이면 그대로 한문의 문장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앞에 것은 용언, 동사나 형용사로, 뒤에 것은 체언, 대명사나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앞에 것을 A라 하고 뒤에 것을 B라고 할 때 B를 A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문장 해석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love you, 당신을 사랑해. 예를 들어서 독서하면 책을 읽는 거로 다 압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뒤에 B를 책을 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금연, 연기를 금한다. 담배 피지 말아라. 예, 반공하면 공산당을 반대한다. 승공, 공산당을 이기자. 용공, 공산주의자를 좀 받아들이자. 용자는 얼굴 용자라고 얼굴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사로는 얼굴이지만 동사로 용인하다, 받아들인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수로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난이라는 말은 한자어 작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짓다. 그런데 작란 발음하기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 국어의 자음 동화로 인해서 장난 이렇게 콧소리 계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장난하지 마. 야, 어지러움을 짓지 마라. 어지러움을 만들어 놓지 마라가 원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악수, 손을 잡다가 되겠습니다. 관광, 광이 빛광자지만 경치 좋을 광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것을 보다. 장문, 글을 짓다. 극기, 나 자신을 이기자. 극일, 일본을 이기자. 실양, 고향을 잃다. 여기에 백성 민자가 오면 실양민, 고향을 잃은 사람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고 정주영 회장님이 솥대를 몰고 북한에 들어가는 오래전에 있었던 프로를 봤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솥대를 몰고 방북했는데 그러한 그 뜻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늘날 남한과 북한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북한은 그렇다 치고 남한에 좀 유능한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민족의 이 가슴 아픈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뉴스도 안 보고
참 기가 막힌 꼴을 너무 많이 봅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친일을 넘어서서 아주 기막힌 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선제 타격이니 운문해서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춤추고 아주 좋아하겠죠. 패전으로 망했던 일본이 우리의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6.25로 인해서 폐허의 잿더미에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보다 반도체, 전자제품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 간에 분쟁이나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더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억장이 무너지고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해몽, 꿈을 풀이하다. 그런데 꿈의 몽, 이렇게 해몽으로 됐는데 앞에 또 우리말 꿈이 붙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조의 의미로 덧붙여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하면 역의 앞인데 또 그 앞에서 만나자. 처갓집, 처가 하면은 되는데 거기다가 또 집을 붙였습니다. 깡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캔, 여기에다가 통을 붙여서 캔통이 깡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10년 앞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전자를 쓸 때는 10년 전, 뒤로 가는 거고 10년 앞을 내다보자 우리말을 썼을 때 또 미래를 가리키는 참 언어의 관습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로 플러스 보호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예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경우라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어가 나오고 뒤에 명사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은 앞에 것을 A라고 하고 뒤에 것을 B라고 할 때 B로 애하다, B에 애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귀향, 돌아가다 고향에, 즉 고향에 돌아가다, 귀가 돌아가다 집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되겠습니다. 승천, 올라가다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다. 명심, 새기다 마음에, 마음에 새기다가 되겠습니다. 등산, 올라가다 산에, 즉 산에 올라가다. 우리 국어에서는 버스에 타다 또는 버스를 타다 이렇게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빠스니 노루, 어디에 이러한 표현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로 플러스 보호의 구조에서 수로로 유, 무, 다, 소, 난, 이 이러한 한자가 나왔을 때 뒷부분에다가 이런 보호나 목적어 성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무, 무소식, 즉 소식이 없다. 무식, 아는 게 없다. 유식, 아는 게 있다. 유비무한,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보호나 목적어 성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소의 경우에도 소수, 수가 적다. 소음, 음이 적다. 즉 양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봄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양, 양이 적다. 즉 음의 기운이 점차 많아진다. 사주에서 가을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독의 경우에 읽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그냥 수식의 구조로 많이 읽는다. 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이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도 뒤에다가 목적어나 보호 성분을 받고 있습니다. 난청, 예, 듣기가 어렵다. 난공, 예,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예, 함락시키기가 어렵다. 예, 소년 이노, 예, 소년은 늙기가 쉽다. 항난성, 배움은 이루기가 어렵다. 예, 또한 여틀박과 저글과 등의 글자의 경우에 뒷부분에 목적어 성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애고 박복한 년이, 예, 박복, 예, 복이 였다. 이 복이 없는 년이 이 경우에 복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미인 박명, 미인은 명이 좀 운명이 엷다, 기구하다. 일찍 죽는다가 아니라 미인은 운명이 팔자가 좀 안 좋다, 기구하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꿈의 목 및 사주에 관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미인박명의 예로 중국의 양귀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나라의 현종이 양귀비의 미모에 반해서 아들의 며느리였던 양귀비를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안록사의 난으로 인해서 양귀비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재승박덕, 예, 재주는 승하지만은 덕이 없는 경우에 덕박이라고 안 그러고 박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열이박빙의 경우에는 박자가 그냥 그대로 박빙, 예, 옅은 얼음, 수식구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는 뭐뭐와 같다. 예, 우리가 여반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뭐 시군죽 먹기다. 이런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과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를 낮춰서 말할 때 과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인이란 말은 과덕지인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예, 덕이 좀 부족한, 예, 덕이 적은 사람이, 예, 과인이 나라를 다스림에 쓰인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과 부적을 보게 되면 무리 중자 적을 과자, 많은 무리를 적은 것이 부적, 상대하지 못한다. 또 이 경우에는 그냥 수식의 구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조자라고 해서 어떠한 글자의 뜻에 붙어가지고 보다 뜻을 명확히 만들어주거나 부사로 만들어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돌연, 뭐 갑작스럽게, 자연, 저절로, 호련, 문득, 갑자기. 예,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호를 그르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그래서 연자를 붙여가지고 호련, 이렇게 뜻의 의미를 좀 명확히 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호, 예, 단자에다가 호가 붙어서 단호히, 예, 결심한 것을 과단성 있게 처리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결여되어 있다. 뭔가 모자라거나 빠져서 없는, 예, 굳이 이 경우에 여자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뭐 붓을 파지만 독파했다, 가파했다, 돌파했다, 이렇게 어떠한 것을 끝까지 쭉 나갔을 때 이러한 파자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정이라고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예, 원래 불상인데 불상으로 변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상은 어떠한 기준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하지 못한,
즉 보통보다 기준선보다 못한 경우에 쓰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하면 항상 된 것이 없다. 일정하지 않다.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 젊음이 항상 젊지가 않습니다. 변합니다. 늙음의 노인네로. 거지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비자는 비상, 좀 보통보다 뛰어난 의미로 쓰입니다. 비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뛰어난 재주를 지닌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비상, 비상사태, 뭔가 정상이 아니다. 큰일 났다. 비승비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님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유유자적한 생활을 갖다가 할 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불자는 용언의 동사, 형용사의 앞에 많이 쓰고 비자는 명사, 체언의 앞에 쓰인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불자는 우리말의 디귿과 지읒 앞에서는 부로 읽힌다 하겠습니다. 부덕의 소치, 부지 불식간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일미,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지, 알지 못하는, 미숙, 익지가 않은, 덜 익은, 완전하지 못한, 미완, 완성되지 못한, 미안, 편안하지 못하고 거북스러운, 직역하자면 미안해,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해서 미성년,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진, 다할 진짜, 이렇게 다하지 못한, 뭔가 흡족하지 않은, 2% 부족한, 미착, 아직 이르지 못한, 이르지 아니한, 가짜가 앞에 붙어서 가련, 불쌍하다, 가엾다, 가능, 할 수가 있다, 될 수 있다, 가망, 가능할 듯한 희망, 가긍, 가엾고 불쌍한. 8번째, 접두사가 붙은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자어들은 맨발, 맨주먹 등의 우리말이 아닌 한자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라 하겠습니다. 순, 준, 진, 피, 왕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순소득, 준결승, 진면목, 피압박, 왕고모, 대고모라고 해서 아버지의 자매가 고모라면 할아버지의 자매는 왕고모가 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차 뒷부분에 왕초보 써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렇게 써붙이고 다닙니다. 참. 또 호자가 있습니다. 사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에서 나는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호떡, 호주머니. 이 경우에도 호자에 이 오랑캐 호자를 썼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배추, 양파, 양코, 서양 사람의 코인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응을 떼어내고 약코죽이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욕할 때 양놈, 저는 순 우리말 써서 이전에 교직에 있을 때 야 코쟁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9번째, 전미사가 붙은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자어들은 우리말에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요게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또 꾸러기도 있습니다. 잠꾸러기, 욕심꾸러기. 여기 잘못됐네요. 접두사가 아니라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적, 풍, 화, 석, 행, 광에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적, 서양풍, 민주화, 경로석,
춘천행, 야구광, 어디에 좀 미쳐있는, 메모광, 앞에 다른 한자어 관련 동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요즘에 빌런이라고 그래서 악당이 아니라, 국밥 빌런, 국밥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국밥에 꽂혀있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빌런 안 쓰고 차라리 광자를 갖다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무슨 씨, 가 등이 붙어서 전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한자어의 짜임에 쌍성과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크게 볼 때는 대등병렬 구조에 포함되겠습니다. 단지 이 경우는 음의 운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따로 살펴봤습니다. 쌍성이란 우리말로 보자면 글자의 초성을 비슷한 글자로 맞추는 것이며, 처분은 우리말로 보자면 중성과 종성을 맞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이라는 음절이 있을 때 요 디귿이 우리말의 초성이 되겠습니다. 요 오가 중성이 되고 이응이 종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 있어서는 요 초성을 갖다가 성이라고 합니다. 또 중성과 종성을 묶어가지고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를 지을 때 운자를 맞춘다 이렇게 되면은 중성과 종성을 동시에 맞추는 것을 운자를 맞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원절구의 시의 경우에 이렇게 두 번째 끝에 또 네 번째 끝에 여기에 만약에 동이라고 이러한 한자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운자로 홍 이렇게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즉 초성은 다르지만 이렇게 중성과 종성을 맞추는 것을 운자를 맞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쌍성의 예의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미를 가리키는데 거미지, 거미주, 지주의 초성의 음이 모두 지읒자로 해서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추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해탈 추자, 근해탈 천자 모두 초성이 치읓이 되겠습니다. 주저, 머뭇거릴 주, 머뭇거릴 저자가 되겠습니다. 초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율적인 효과를 내는 척촉, 철쭉꽃이 되겠습니다. 황홀, 히읗, 히읗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솔, 귀뚜라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척촉과 이 실솔은 초성뿐만이 아니라 중성과 종성, 즉 성과 운이 같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설명할 처분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분이라고 그래서 운이 중첩됐다. 경용, 종용, 조용, 고에서는 경용으로 용용으로 처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게음화와 동음 생략을 거쳐서 조용으로 음이 변화하였습니다. 종에서 이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찰란, 안,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빛남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안으로 운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어,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어에 운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탁락, 탁락이라는 말은 탁월과 뜻이 같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탁락한 민족 심리를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면 탁락하면은 악 이렇게 운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농, 이 경우에 우리말로 보면 영옹으로
중성이 다소 맞지 않지만 아마도 중국어로는 좀 비슷한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황당, 앙앙, 단란 주점할 때 단란, 안안, 당랑이라고 그래서 앙앙, 사마귀를 뜻합니다. 또 청령, 엉령, 잠자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보다 두 글자의 복자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뜻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또한 운율적인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11번째 성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자어의 짜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편의상 나눠봤지만 말이 생겨난 유래를 알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우, 기나라 기자, 근심 우자, 기나라 사람의 근심으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고 근심했다는 데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기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모순, 창과 방패, 말이나 행동에 앞뒤가 어긋나서 맞지 않는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뭐 이 모순의 고사도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타산지석, 지역을 하면은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멩이도 내 옥도를 가는 데는 유용하다는 뜻의 말이 줄어서 이루어진 말로 다른 사람의 그릇된 점을 거울 삼아서 잘못됨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철을 밟지 말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귀감으로 삼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동영상을 준비해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산지석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지역하면은 다른 산이 되지만 이 타산이 다른 산이 아니라 중국의 귀주성에 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라 하겠습니다. 타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중국의 귀지성에 있는 고유명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산의 돌이 푸석푸석해서 딱딱한 돌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옥도를 가는 데는 유용한 아주 쓸모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수는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청거했다는 데서 나온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상호 결합으로 앞에서 살펴본 모든 한자어의 구조가 상호 결합해서 쓰여지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합에 있어서 수식의 쓰임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산치수,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다. 수로 목적어의 구조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미경, 현미, 작은 것을 드러나게 한다 라는 수로 목적어의 구조에 거울경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향민, 고향을 잃은 사람들, 수로 목적어의 구조에 다시 수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국지색, 경국은 나라를 기울게 하다. 이러한 수로 목적어의 구조에 다시 색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세재민, 경제의 원말이라 하겠습니다. 경세,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 이러한 수로 목적어의 구조가 병렬과 수식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덕지인, 직역을 하면은 덕이 적은 사람, 임금이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줄어들어서 과인으로 됐습니다. 과덕, 덕이 적다. 수로 보, 수로 주어로 볼 수가 있으며 다시 수식구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00자 정도의 한자에 대한 음과 뜻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예, 한자와 한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은 몰라도 한자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자를 알아야 그 한자가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수십만, 수백만의 한자어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동영상으로 사주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에서 제가 자막을 달았습니다. 예, 보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100분짜리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관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사주 명리학을 정리했습니다. 예,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1810쪽에 이르는 저의 홍순례 박사 그 꿈의 몽을 93분 분량으로 정리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의 동영상만 보신다면 꿈이 뭔지 올바르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 또한 한림대학교에서 그 동양학의 이해, 사주명리, 꿈의 몸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 부근에 살고 있으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꿈과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에 채팅방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